안녕하세요. 최근 제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취지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것이나 어떤 주식이 꽃인지 잡초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과신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덱스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라는 취지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일단 댓글을 달았지만 나중에 좀 생각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편향이 그 자기과신이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투자에 능숙하지도 못하고 투자에 할애할 시간도 많이 없으면서 주식시장의 경랑을 멘탈적으로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취해야 될 방어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전략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에서 자세하게 다룬 방어적 투자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시중에 좋은 자산 배분 투자법에 대한 책이 많지만 이런 투자의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이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가치 투자의 틀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치 투자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따라하기 쉽고 기초적인 자산 운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고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시도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책이 굉장히 두껍고 좀 이렇게 바로바로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두고 읽으면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에 나온 방어적 투자자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그레이엄은 투자에서 비롯되는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지적인 노력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적인 노력은 지식이란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멘탈 컨트롤 같은 노력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안전하고 걱정 없는 투자를 원하는 소극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예금이자 수준의 최소한의 수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예금이자 수준으로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도 조금 버거운 수준이죠. 돈이 가진 구매력을 최소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겨야만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레이엄은 아무리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 부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주는 이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금 가치 상실을 상당 부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과 시장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런 장점이 있는 주식과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채권을 섞어서 방어적이면서도 양호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이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한 방어적 투자 전략의 실행 방법과 방어적인 투자 전략 실행 시 어떤 주식과 채권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전략이 가지는 이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의 실행 방법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쉬운데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과 채권 매수는 매월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정액 매입법을 사용을 합니다. 정액 매입법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투자자가 잘못된 시기에 집중 매수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를 해줍니다.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어떤 변화에도 상관없이 정액 매입법만큼 궁극적인 성공이 확실한 포뮬러 투자 방법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서 궁극적인 성공이 확실하다는 말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때때로 시장 대비 높은 수익을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액 매입법이라고 하시니까 이 정액 매입법의 효과를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책에서는 사상 최악의 약세장이었던 대공황이 포함된 1929년부터 1939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주가지수가 시작한 지점보다 마지막 지점이 더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수 투자로는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매월 돈을 일정액 투자하는 정액법을 실천한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고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거를 구덩이 메우기라고 부르는데요. 약세장을 넘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강세장도 살아남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액 매입법의 단점이 상당한 횟수로 매입이 진행된 시점에서 시장이 무너지면 그 거치식으로 투자한 사람과 그 손실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 점은 나머지 50%의 채권 비중이 보완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제 말씀드릴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보완이 되는데요. 제가 매월 50대 50의 비중으로 매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액 매입을 진행하다가 1년에 본인이 정한 특정 시점이 되면 두 자산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체를 50대 50으로 진행하다가 1년에 특정 시점이 도달하면 자산군 전체, 그러니까 매입한 자산군 전체에 대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거를 바로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월 6월과 12월 말에 리밸런싱 한다는 것인데요. 날짜와 상관없이 정해진 날에 하면 됩니다. 자기가 편한 날짜에 하면 돼요. 1년에 두 번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근데 두 번이 아니고 네 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기에 한 번씩 해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엄청난 이점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50%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대형 회사 중에 보수적인 회사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 지나치게 비싼 회사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최선호 대상인 급등주나 테마주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성장주 투자 또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모두들 아주 좋은 대안이 하나씩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ETF가 지금 시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이 시절에는 ETF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일일이 손으로 골라야 됐다면 지금은 ETF가 굉장히 손쉬운 투자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ETF를 이용하면 됩니다. 코덱스 200과 그 고배당 관련 ETF 그리고 대형주 중에 가치지표가 싼 ETF, 스마트 베타 ETF들이 몇 개 있죠. 그런 것들을 동일 비중으로 섞어서 주식 비중을 만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주식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TF를 하면 방어적인 투자자가 가진 주식 선택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주 자체도 그 주식이 보유할 만큼 커지고 검증이 되면 ETF 투자 풀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섹터에 나눠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책의 논평 부분에서도 실제로 ETF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도 배당과 채권 분배금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동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 선택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 미국 장기 국채를 환노출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번거롭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국내 채권형 ETF 중에 중기채 내지 장기채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TF가 코덱스나 타이거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종류별로 ETF를 잘 나눠놨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투자는 큰 틀에서 방향이 맞다면 지속 가능한 방법, 자기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이 주는 이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크게 총 세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그 시장의 상대적 고점과 상대적 저점에 대한 자동적 판단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마켓 타이밍을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적인 항법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약세장이 지속돼서 주식시장에 할인된 가격 수준의 종목이 많아지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자연스럽게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이 빠지게 되니까요. 그러면 정해진 리밸런싱 날에 채권을 일부 팔아서 그러니까 50% 이상 초과되는 비중으로 올라간 채권을 50%만큼 줄이고 그만큼의 돈을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돼서 50대 50으로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혹은 강세장이 거듭돼서 시장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높게 상승할 때는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해진 리밸런싱 날에 주식을 일부 팔아서 채권을 매수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시스템적 판단은 단순하고 확실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따르는 사람도 시장 변동에 대응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요. 이 느낌을 준다는 게 굉장히 멘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점점 더 심하게 저평가 상태로 하락을 할 때 주식을 과도하게 매매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그 과잉 행동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즉 시장이 폭등을 거듭해서 실제 가장 위험할 때 돈을 대거 시장에 투입을 한다거나 시장 붕괴가 투자 자산을 정말 싸게 만들었을 때 쫄아서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 버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두 번째 이점은 변동성의 축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MDD라고도 합니다.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상단과 최하단의 그 진폭 그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약세장을 거치지 못한 투자자는 본인의 인내심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의지가 강한 투자자라도 08년과 같은 하락은 견디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2018년도 10월이나 아니면 올해 5월의 하락, 지금 겪고 있는 굉장한 하락도 못 견디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 전략은 50%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아래 진폭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심리적으로 덜 흔들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심리적으로 덜 흔들리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하락장에 정말 빛을 발합니다. 이때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방법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승장에서 포트폴리오 절반에서 나오는 투자 이익에 만족을 하면서 심각한 하락장에서는 자신보다 더 박살난 투자자들을 보면서 큰 위안을 얻는 그런 방어적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포커스 자체가 다르죠. 시각이 다른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점은 그 지적인 수고와 심리적 압박감에서의 해방입니다. 책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로 모든 시장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이 주식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주식이 주도적이 될 것인지, 어디가 유명할 것인지, 어디가 성장할 것인지, 향후에 뜰 거는 어느 것인지, 이런 류의 질문은 모두 그냥 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라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 50대 50 포트폴리오는 영구적이고 굉장히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굉장히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종목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미래 예측을 포기하는 것은 방어적 투자자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약점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모든 투자 결정을 자동 프로그램에 맡겨 놓음으로써 주식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안다는 착각을 버리면 아무리 시장이 예기치 않게 튀더라도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락장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란 거를 느끼고 있죠, 지금. 정말 강력한 이점입니다.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의외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걸 얘기하기 전에 시장 상승기에 수익률이 처진다는 것은 일단 이게 단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점입니다. 대신에 하락기에 하락폭이 제한된다는 점도 또 있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은 오히려 역설일 수도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기계적이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그 상승장에서 이게 특징이 두드러져요. 앞서 말씀드린 이 전략의 특징을 미리 주지했다면 이런 감정적 스트레스가 없어야 정상인데 제 주위에서 이 전략을 실행했던 몇몇 사람들은 상승장에 이 전략을 굉장히 많이 포기했습니다. 이 전략은 그래서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에서 그 시장의 소음에 이끌리지 않을 수행자와 같은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더 뭘 하면 개선이 될 거야 라는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전략을 고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그 장점에서 여러 번 했던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에 있는데요. 즉 전략을 기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의 능력을 포기하고 기계적인 전략 수행이 돼야 하는데 인간은 그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도록 우리 뇌가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임의적으로 전략을 급속도로 바꾸게 됩니다. 아, 이게 좋아 보이면 갑자기 급속도로 바꾸고 저게 좋아 보이면 급속도로 바꾸게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임의적으로 전략을 바꾸는 게 이 전략의 큰 리스크가 돼요. 일관된 방법으로 일관되게 시행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머리를 써서 자꾸 전략을 바꾸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서 지금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적 전략은 그런 감정 상태를 제거한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실행하면서 재투자하고 정액 매입을 기계적으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게 또 한없이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해드릴 방어적 투자자를 위한 50대 50 투자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장기간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아들 계좌랑 저희 부모님 계좌를 운용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제가 개별 투자가 망했어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아들 계좌나 부모님 계좌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을 분리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매월 정액 매입법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대 50으로. 향후에도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번 5월 하락장에서 제가 부모님 계좌랑 저희 아들 계좌에는 채권 부분을 국내 채권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환노출된 미국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의 하락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2% 내외에서 지금 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어력이 좋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자산 배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50대 50 전략을 실제로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직전감 전략입니다. 그 전략입니다. 제가 종목 추천이란 말은 안 쓰지만 방어적 투자자에게 이 전략은 정말 추천드리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셔도 좋고요. 제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전략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 전략이 정말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전략이 좋다고 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갈아엎고 다 바꾸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전부 다 뭔가 갈아엎는 방향을 막 엄청나게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보단 나중에 반등이 되고 차차 뭐 수익 실현도 하시게 되면 이런 전략으로 차차 한번 옮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